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이목이 쏠리면서 총선 열기가 좀째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야권에서 통합 협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제주시 갑은 제외됐고 제주시 의뢰 오영훈 의원과 부승찬 후보는 내일, 단수 신청한 위성곤 의원은 모레로 예정돼 있습니다. 면접 심사와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경선이나 단수 추천 지역구를 결정하는데 제주시갑 선거구를 전략공천할지 아니면 경선을 치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저희 시행 세칙으로 규정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그거에 입각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단수 후보 또 경선 후보 이렇게 결정이 돼서 2월 말까지는 대부분. 자유한국당은 내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역구 예비 후보자 심사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적합도를 평가합니다. 제주 지역에서 공천을 신청한 8명은 다음 주 심사대에 오릅니다.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과의 합당이 변수입니다. 오는 13일 합당이 결정되면 후보를 추가 공모할 계획인데 장성철 전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이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기존 후보들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접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당에 대한 그런 공헌도 다 감안을 해서 6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완료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호남에 기반을 둔 평화민주당, 대한신당과 통합이 되더라도 제주에서는 양기련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 외에 아직까지 뚜렷한 총선 후보가 없는 실정. 각 당의 선거구별 후보 윤곽이 드러나는 다음 달 초나 돼야 본격적인 총선 경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 후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김영진 예비 후보를 김찬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 김영진입니다. 제주 지역 경제가 IMF 사태 이후 한 20여 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도민들은 민당 국회의원들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었고, 제가 관광산업 전문가라서 국회에 1호로 입성해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제주의 관광산업을 새롭게 성장시켜보고자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이런 실증단지를 제주도 서부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 이 안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 또 중요 공약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관광협회장을 만 8년 8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우리 회원업체들의 관광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가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모두의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주변에서 그렇고 스펀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항상 저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4.3 특별법 개정안을 제가 1호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4.3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족들이 그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이제 그 아픔의 굴레를 완전히 벗겨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제주도가 화합과 상생의 제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만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도민들의 상생과 화해입니다.
즉 4.3의 완전한 해결만이 제주의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을 우리가 키워나가는데 바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경제 살리겠습니다. 강은주 민중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늘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총선에서 제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제2공항 건설은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또 다른 군사기지를 만들려는 계획이라며 제2공항 계획을 저지하고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민수당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 MBC는 지난해 당산봉 정비공사를 둘러싼 감정가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들을 연속 보도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정가 책정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가 당산봉 붕괴 위험을 해소하겠다며 정비공사를 위해 매입한 사유지는 모두 5필지. 감정평가법인 4곳이 정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5만 원에서 최고 43만 원까지 모두 6억 9,500만 원의 토지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1억 260만 원에 비해 6배나 넘는 금액입니다. 제주도감사위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상금 책정이 부적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고 감정평가액이 주변 토지 시세와 차이가 커 감정평가 업체 4곳 모두 징계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구해서 초과 지급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을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붕괴 때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도 2012년 12월 한 차례 부과한 뒤 지난해 9월 자진 철거 때까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임의로 처리하고 공사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 공무원 1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설명에도 없는 일방적 공사라는 주장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연이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됐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위화무한 넘어가 버리는 이런 행정에 진짜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전부여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19 감사기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제주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자 제주도가 정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하기 위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특별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생 시점에서 6개월간의 경기와 생산 지수가 2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했을 때 지정되는 것으로 창업과 고용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조 원과 관광진흥기금 5,700억 원 등을 조기에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제주시 2호 유원지.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채권자와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사업자가 건물 높이를 낮추라는 도의회의 부대 의견을 거부하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슈 추적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2호 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찬반 논란이 일자 도의회는 호텔과 콘도의 층수를 1개씩 낮추라는 조항 등 12가지 부대 의견을 붙였습니다. 경관 훼손과 숙박업소 과잉을 막겠다는 건데 객실 숫자가 10% 이상 줄어들다 보니 사업자는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층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5차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충수를 낮추라는 부대 의견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2일 제주도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제주도는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7명 이내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부대 의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제주도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도의원들은 부대 의견이 존중되지 않으면 앞으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딜레이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부대 의견을 재조정하거나 재협의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동의안 들어오게끔 해서 저희 반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의회는 앞으로 송악산 뉴 오션타운에 이어 제주 최대 개발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에 대한 심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 도의회가 2호 유원지에 요구한 부대 의견이 무력화될 경우 앞으로 다른 개발 사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전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오늘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작업시간 단축을 지도했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을 기해 산지와 남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해안에는 30에서 80mm,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녹지 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 우회도로 계획을 철회하고 녹지 공원을 조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안도로와 일주도로, 산록도로가 있는데 6차선 직선 도로를 도심지에 뚫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인근 땅 주인의 요구를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는 서귀포시 호근동 용담 삼거리에서 비석거리를 잇는 4.2km 구간에 너비 35m 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상위미 사거리에서 35살 김모 씨가 몰던 탱크로리와 또 다른 김모 씨가 운행하던 LP가스 운반용 화물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가 전신줄을 들이받고 뒤집히면서 운전자가 3시간 넘게 차량에 갇혔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LP가스 차량 운전자도 다리를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1도 2동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나 건물 30여 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집안에 있던 거주자들이 긴급히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조례로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토지주들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 3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